직장이라는 게 내려온다는 게 직장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직장이 내려오게 되면 직장을 감싸고 있는 질 점막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방광이 있는 쪽은 12시 방향 위쪽이죠. 그쪽이 주로 볼록하면 방광류고, 직장은 항문 쪽에 있으니까 항문 쪽 바로 위에 있는 질이 볼록하면 직장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산도대의사 원영석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촬영한 영상들을 보니까 얼굴 표정이 공격적인 표정이어서 부드러운 표정을 다시 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수술이라는 게 오랜 시간 동안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들에 대한 부작용, 예를 들면 출혈이나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난이도 수술이다 보니까는 상당히 집중력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반성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지만 양해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 자궁이 내려왔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방광이 많이 내려와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방광만 내려온 게 아니라 자궁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하면 놀래요. 왜 그러냐면은 골반저 근육이 지지하고 있는 장기가 자궁, 방광, 그다음에 직장 다 지지하고 있거든요. 골반저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현상이니만큼 이 세 장기가 대부분 다 내려와요. 문제는 방광류가 있는 걸 무시한 상태에서 자궁 적출을 했을 때에 결국은 방광류 교정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자궁을 드러내면 장이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결국 방광이랑 장이랑 같이 쑥 내려오기 때문에 장류 교정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가급적 피하라. 재수술을 하게 되면은 환자분들 시간과 비용이 2배로 들어간 것도 문제지만 수술이라는 게 2번이나 한다는 거는 사실 대부분이 또 고령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저희는 어쨌든 한 번의 수술을 끝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장기를 아주 샅샅하게 다 같이 봅니다. 거꾸로는 이런 경우도 있죠. 자궁을 적출하진 않고 방광류만 심하다고 방광류만 교정한 거죠. 그러면은 방광이 처음에는 교정이 돼서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자궁이 내려왔던 거를 이제 놓쳤기 때문에 자궁이 내려오면서 다시 방광을 끌고 또 내려와요. 결국 또 재발되는 거죠. 골반장이 탈출증 환자를 많이 보지 않는 병원에서는 방광만 내려왔어요. 아니면은 자궁만 내려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법도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꼭 저희 병원에서 수술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의 몫인데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환자를 본 경험이 많고 수술을 많이 한 병원에서 꼭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장이라는 게 내려온다는 게 직장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직장이 내려오게 되면 직장을 감싸고 있는 질 점막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방광이 있는 쪽은 12시 방향 위쪽이죠. 그쪽이 주로 볼록하면 방광류고, 직장은 항문 쪽에 있으니까 항문 쪽 바로 위에 있는 질이 볼록하면 직장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방광과 자궁이 주로 내지 직장류가 심한 경우는 조금 낮아요. 직장류가 있으면은 입구를 질 점막이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올라서 막아버려요. 직장류 교정술을 이제 하게 되면은 부풀어 올랐던 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제서야 자궁하고 방광 내려온 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 이것도 놓치는 거예요. 직장류 교정을 저희 병원에서 하시는 경우에 자궁하고 방광하고 같이 내려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전체적으로 같이 수술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궁이 없는 상태에서 재발되고 오시는 분들은 수술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다. 왜냐면은 자궁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장이 내려오거든요. 그것도 장을 싸고 있는 질 점막이 내려오는 건데,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문제가 질 점막이 위축이 돼 있고 얇아져 있어요. 그리고 골반저 근육이 상당히 소실돼 있어. 거의 힘을 못 써요. 골반저 근육이 거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안에 넣는 실리콘을 2개를 넣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질 점막이 너무 얇다. 저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질 점막의 탄력도 중요해. 그래서 질의 탄력이 없으면 양말이 뒤집어져서 나오듯이 질 자체도 이렇게 돼 있던 게 뒤집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질 입구에서 뱃속에 가까운 청골인대라고 있습니다. 그 청골인대와 질을 연결시켜주는 수술도 추가로 하기도 합니다.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의학적인 개념이 부족하잖아요. 메쉬를 사용하는 수술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요실금 수술도 메쉬를 사용하고, 방광류 교정술도 메쉬를 사용하고, 몇몇 병원에서는 자궁을 청골에 붙이는 수술을 할 때도 메쉬를 사용합니다. 이 수술이 문제가 뭐냐면은 뱃속에서 메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장은 계속 운동을 하잖아요.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메쉬를 건드리게 돼요. 청골이랑 연결되었던 메쉬가 끊어질 수 있겠고, 메쉬가 너무 강력하게 붙어 있어 가지고 주변에 장기들과 유착
부착이 되게 되면은 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소화 장애도 올 수 있고 복통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술법에 대해서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청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오로지 자궁밖에 없는 만큼 방광이나 직장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방광이라는 게 용적률이 500cc인데 소변이 꽉 차면 500g 정도 나가거든요. 그리고 장에도 변이 차면은 상당히 무게가 나가죠. 그럼 장이랑 방광이랑 무게를 합치면 엄청난 무게가 되겠죠. 그럼 그렇게 많은 무게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골반저 근육도 그만큼 더 약화될 뿐만 아니라 메쉬로 연결되어 있는 자궁이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자궁만 드러내고 메쉬와 연결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조금은 나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부작용도 생기지만 재발률도 저희가 하는 수술법보다는 훨씬 높죠. 그렇기 때문에 메쉬를 이용하는 수술법을 저희는 절대 권장하지 않고요. 방광경을 가지고 있는 병원인지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방광이나 요도 밑에 메쉬를 삽입을 했을 때 잘못해서 메쉬가 방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수술 경험이 많지 않은 병원에 생기는 일인데 그런 경우에는 방광 내에 결석이 생기거나 염증이 만성화되거나 아니면 만성적인 혈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결국은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수술을 하면서 방광 내시경을 같이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도 꼭 방광 내시경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중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초기에 방광으로 메쉬가 노출되는지를 빨리 확인하는 거죠. 그걸 모르고 지내면은 이제 뭐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후에 갑자기 방광염도 자주 걸리고 그 다음에 소변 놓을 때도 불편하고 이런 증상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술하는 병원에 방광 내시경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수술 후에 방광 내시경을 확인하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 영상을 보지 못하고 이미 자궁을 오래전에 드러냈거나 최근에 드러내신 경우에 다시 뭐가 내려온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거는 방광과 장이 같이 내려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이제 내원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사실 제 수술이 100% 완벽하다고만 강조하지는 않아요. 확실히 낮은 그런 재발률이 하지만 그래도 1% 정도의 재발률은 있죠. 물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에 저희 병원은 환자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궁탈 수술을 하는 이유는 예전처럼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방황하지 마시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